치매. 제가 치매라고 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치매. 우리 부모 세대, 삼촌 세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치매.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줬느냐에 대해서 모르는,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치매 걸린 젊은이. 동시에 김일성, 김정일이가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치매 걸린 괴물과 같은, 몸은 겉으로는 크고 잘생겼고 인터넷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한번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 사람들은 이게 로봇인지 바본지 괴물인지 하는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집안 주변에 한 10대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6.25가 언제 났느냐? 1950년에 났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00명에 한 명 돼요. 그리고 6.25가 뭐냐? 북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행이고, 북한군이 전해로 와서 생긴 지탱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다행인데, 아마도 일본 군대가 부산의 상륙에서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농담입니다. 제가 한 실험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꼴로 초대 대통령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학생들이 미국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있는 다 알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아는 사람이 10대 중에 한 10명이 하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교조가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이 12만 명의 공무원들, 더구나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앞으로 외국 시민들이 무슨 민원사항이나 허가사항을 가지고 공무원을 찾아갔을 때 그 공무원이 민노총 소속원이라고 하면 그 잘 처리해 주겠습니까? 책임을 잡아서 전부 비토놓고 그런 사태가 앞으로 전개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결단을 내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더구나 억울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심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건전한 이 다수 여론과 언론 그리고 기업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경찰 다 전 국민이 노력을 해가지고 정조준 민노총은 이 고치주겠다 하는 식으로 여론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민노총에 소속된 회사에서 노조원들이 스스로 투표를 해가지고 많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쇠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실하게 된 시점에서 이 정부가 무능하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민노총의 불법성을 정확하게 공무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민노총에 가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구경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민노총의 약화, 대세를 오히려 뒤집어 놓아가지고 이런 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괘씸하다 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에 손들어버려가지고 이 9회 말까지는 이기고 있다가 9회 말에 피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역전패를 당하는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번 이 사태로서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진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 세력 또는 우파 이렇게 말들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많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보수나 우파나 자유민주 세력이나 애국 세력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애국 세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애국운동, 애국 세력.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한반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한반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자는 뜻이 뭐냐? 무슨 휴전선을 기준으로 보자. 휴전선 북쪽에는 헌법상의 반국가단체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민족사의 2단 세력인 민족발전자 김일성 김정일이가 통치하는 북한이 있다. 남한에는 헌법이 통치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다.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구의 중요한 만큼 한 개인의 생명을 지구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국가도 한 개인의 생명을 말살할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철학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뽑히고 있다. 여기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김정일 장군을 결사오미하는 총폭탄이 되자 2,300만 명이 총폭탄이 돼가지고 작폭을 해서라도 김정일 하나를 지켜내자. 즉 인간은 김정일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2,300만 명은 다 도구다, 폭탄이다 하는 이런 세력.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적과 동지는 대한민국 적과 동지는 김정일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이것도 없습니다. 김정일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나는 김정일도 비판하지만 대한민국도 싫어. 양기로 그럼 김정일도 좋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도 좋은 적이 있어요. 양시로 중립시대 제3의 시대 이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로 이 뻘치기 학자들 지식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미성이고 다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에서 양비론, 양시론 다 없어요. 양비론, 양시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북한 편을 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송두율이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 김남중리를 비롯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북한 공작원이나 단적으로 밝혀진 자들의 과거에 쓴 글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지 않아요. 형식상 양비론을 취합니다. 양비론. 북한도 문제고 남한도 문제다. 그런데 그 형식상 양비론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글이냐. 남한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비판을 해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남한은 미국의 전국주의고 정통성이 없고 이렇게 주장하고 북한은 가난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논법을 구상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강정구처럼 대놓고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것은 누구도 그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묘한 양비론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주로 대학에 그리고 언론계에 방송 이런 데 많이 있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는 휴전선으로 가르고 그다음에 헌법으로 가면 됩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1조, 3조, 4조, 5조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북쪽으로 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헌법 제4조는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 통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즉 평화적으로 총소지 말고 통일을 해가지고 남북한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조, 3조, 4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한민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동강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해야 된다. 이런 당부장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을 더 줄이면 북한 동강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통일,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국가의지이고 국가무표입니다.